대구 달성군으로 내려간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처를 진짜 옮길까요? 이 삼성동 사저 매각설의에서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예 대구로 거처를 옮긴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. 저희가 흘려듣기에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요.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, 민영수 원장님. 예. 한 조간의 보도입니다. 한 조간신문의 보도인데, 뭐 달성군 유가면이라는 구체적인 지명까지 나왔어요. 이제 매각설이어서 이제 경기도 인근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해서 아무튼 그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자택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런 측면에 이제 그 문제는 대구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건 정치적 함의가 있다. 대구까지 가는 데는 정말 그 전역 전 의원이 예견한 대로 계속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나름대로 하방 정치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게 아닌가. 거리를 두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미리 준비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만약에 이제 대구 고향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정치적 의미가 더 크지 않느냐.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만 들으면 도대체 어딘지 잘 모르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오른쪽에 실제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. 같이 보시죠. 이거는 대구가 고향이신 네. 박준 변호사님 좀 도와주시면 자주 돼요. 가던 곳입니다, 다. 예. 이 지금 보도가 나온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처로 옮길 만한 곳으로 유력한 게 이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강현 이곳이고 네. 이곳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보궐선거를 준비했던 이 D아파트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대구 이 전 지역구에서 달성군 지역구잖아요. 대구 광역시 달성군입니다. 그렇죠, 여기가. 그리고 이제 유가면이라는 곳이 최근에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. 전원주택이 좀 많고 인구가 많이 있는데 땅이 되게 넓습니다. 이게 뚝뚝 떨어져 있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. 화원 같은 경우는 화원읍 예전에 그 선거할 때, 보궐선거할 때 있었던 저곳은 되게 개발이 돼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경비되는 부분이거든요. 아마 어려울 거예요. 화원 같은 경우는. 아하, 그러니까 이 좀 사저터, 그러니까 자택터가 좀 넓어야. 예, 터를 잡고 아마 두 건물을 해가지고 경호나 경비할 수 있는 아마 육아 정도는 제가 최근에도 가봤기 때문에. 아, 여길 직접 최근에 가보셨어요? 뭐 저희 집 가면, 대구 가면, 뭐 유원지도 있고 그래서 가보면 육아면 같은 경우 인구도 많은데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하원에 가기는 좀 어렵고요. 육아면 정도가, 그리고 저는 저 정도면 되게 신빙성 있는 소식이 아닌가. 화원읍 간다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육아면으로 간다는 말이 만약에 지금 그게 나온 얘기라면 되게 가능성이 높은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. 구체적으로 뭐 육아면,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쪽은 좀 부지가 좀 넉넉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을 옮길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이 대구 박 전 대통령에겐 인연이 참 깊은 곳입니다. 서문시장 방문했을 때 그 목소리 들어보실까요? 예, 뭐 이수혜 변호사님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아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겨주면 저기 가서 살고 싶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우리 민 교수님 말씀대로 대구 달성을 내려갔다고 했을 땐 저는 정치 제기를 하려고 한다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면에 나서진 않더라도 여전히 그 공화당 세력에 대해서 TK 세력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공화당은 정정. 그리고 기소를 한다 그러면은 불구속 상태라고 그러면 재판이 꽤 오래 갈 수도 있고 뭐 지금 당장 거처를 옮긴다는 거는 힘들 것 같은데요. 그 후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구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저는 정치적 함의가 훨씬 더 많이 읽히는 그 곳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다만 대구라는 데가 워낙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고향이 구미고 또
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구에서 또 실제로 태어났고요. 태어났죠. 예, 6.25 때 또 태어나셨고 했기 때문에 대구와의 인연이 많고 어찌 보면 좀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죠. 그 본적이고 고향인데 예. 그 의미보다는 정치적 함의가 더 읽히는 곳이라서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적절치 않다. 근데 어제 저희가 그 대구 경북 취재본부장하고 대구 민심을 월화 두 차례나 들었는데 네. 대구 민심이 생각보다는 조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던데요. 그러니까 당초 탄핵이 제기되고 있을 때 대구 민심도 아주 나빠졌죠. 뭐 10% 뭐 이선까지도 떨어졌지 않습니까? 그러나 최근에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한 40% 선대까지 이렇게 회복은 된 것 같지만 아직도 그래서 국민적 지지라든가 신뢰를 많이 받을 경우는 뭐 조금 정치적 재기 가능성이 떨어지겠지만 지금 상황처럼 태극기 세력과 촛불 세력이 차기 정부에서까지도 계속 갈등이 이어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달성해 대구에 그 가서 앉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정치적 의미가 보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이랄까 그런 느낌을 주게 될 수밖에 차기 정부에는 없지 큰 않습니까? 부담이 된다.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. 예, 민 원장님. 아니, 이 점에서 저는 꼭 대구로 그렇게 내려가셔야 하는가. 사실은 과거 역대 대통령도 퇴임 후에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늘 고려를 하고 그 방안을 강구를 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실패를 했거든요. 저는 그런 의도를 갖고 내려가신다 하더라도 성공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. 예, 예. 그래도, 아니,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JP 전 총리,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충청권에는 지금도 JP 전 총리 아닙니까? 행사했으면 전부 다 충청권 대망로인의 충청권 인사들은 다 일마했으면 JP를 찾아갔습니까? 근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봉화마을로 내려가시니까요. 그 지역의 임금만 노무현 대통령의 그 민주당이 국회의원 되고 그랬어요. 그 어려울 때, 그 지역에서도. 근데 군수 구청장.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 지역에서요. 엄청난 영향력을 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이미 동정 여론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이미 이제 5%, 10%에서 40%까지 올라갔는데 막상 내가 재개하겠다 하면서 다 이렇게 막후 정치, 그런 정치를 하게 되면은 상당한 영향이 있는데 한국 정치사로 보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죠. 예. 그런데 민 원장님 제가 이게 얕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예. 여의도 정치를 좀 좌지우지하려면 그래도 서울 삼성동에 남아서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. 아니,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요즘은 이제 그 매스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으면은요 언론은 당연히 국민들 관심을 따라오기 때문에 내려간다. 굳이 물리적 장소로 여의도만 있어도 대신 본인의 그 같이 하는 세력이 한 20여 명이 여의도에 원내교섭단체로 딱 자리고 있으면 그게 물리적 거리는 별로 의미가 없다.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.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실게요. 이거는 일부 보도입니다. 아직 완벽히 사실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저희가 여기 위에 한번 비춰주시겠어요? 예, 감사합니다. 그렇죠. 이 물음표를 단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.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박준 변호사, 아까 뭐 유가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쪽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글쎄, 이제 지난주부터 손범규 변호사라든지 혹은 박사모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매각설도 나오고 그 대구의 유력한 어떤 지역 이름까지 나오면 자택을 조만간 혹은 언젠가 떠날 건 분명해 보이네요. 좀 어렵습니다.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공개로 매각은 하지 않지만 뭐 박사모라든지 일부한테 비공개로 매각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문제가 창이 되게 크다 보니까 경호하기엔 아주 안 좋다고 그럽니다. 그렇죠. 삼성동 자택 자체가. 그러다 보니까 경호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경호팀은 있는데 경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든지 개조를 하든지 개조를 못한다 그러면 딴 데 가는 수밖에 없는데 간다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얘기는 그렇다면 대구를 간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을 딱 거론하는 거 볼 때는 만약에 대구 간다고 달성군에 간다 그러면 대구 시내 가기 좀 그렇다면 달성군 유가면 쪽이 어느 정도는 또 맞다는 생각이 좀 든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. 지금 저희는 이 새로운 거처가 될 수도 있다는 이 달성군 유가면 얘기를 해봤다면 이 98년, 2000년 이때 얘기를 해볼게요. 당시에 이 최순실 씨와 인연이 시작된 곳이라는 설이 참 많아서 98년 달성군 화원읍 이 D 아파트로 가볼 텐데 최순실 씨의 17년 전 운전기사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원래 할매가 이제 순실이 말고 딸이 너희 하나가 더 있어. 우리 딸 너희
하고 내까지 해서 한 5천만 원씩 내서 돈 2억 5천만 원인데 이 차를 가지고 내나가라. 그 돈 많으니까 이제 가방도 꽤 커. 할머니는 선거 거의 내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전달쯤 되는 거야. 옮기는 건 내가 갖다 놨지. 옮겨서 가서. 그렇죠. 그게 원체 우러니까 밑에서 끌고 와서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3층에서 내려갔다가. 그 계단 있잖아요. 네. 굴려버리는 거나. 굴려서. 못 쓰니까. 못 쓰니까. 그 나보고 지대로 쭉 내려가요. 그래가지고 다시 안방으로. 그죠. 할머니 방으로 갖다 줬지. 예, 맞아요. 저 아파트가 그 임선희 씨가 돈다발 들고 가서 같이 지내면서 선거운동했다는 그 아파트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리고 뭐 눈에 티가 들어갔는데 그 못 빼가지고 결국 2시간인가 1시간 차 타고 가서 빼서 왔다는 데가 저 아파트인데요.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제 이런 그 지금의 비선 실세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이제 저 보궐선거 때 선거 자금을 대고 그리고 그 뭐 5천만 원인가 각 형제끼리 이제 각출을 하는데 언니 최순득이 안 내니까 또 최순실이 차에 타서 한마디 했다 그러고 뭐 이런 보도들이 있었잖아요. 그렇죠. 저 운전기사 통해서. 예. 아마 그때 이제 그 워낙 그 대장부 노릇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여하튼 그 최순실의 그런 좀 솔선수범 막 적극적으로 나서는 태도 그런 것들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했을 것 같아요. 단순히 뭐 의상 챙겨주고 이런 소소한 걸 챙겨주는 거 외에 예. 그런 성향 자체가 그게 참 오늘의 비극까지 왔다는 게 좀 아이러니컬하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하네요. 이 예. 대구 귀향설까지 나오니까 예전에 또 저 최순실 운전기사 목소리 또 한 번 들었네요. 네. 근데 고 박사님 예.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출사표 던진 김관영 지사는 예, 예. 대구가 아니라 오려면 구미로 와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또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겁니까? 그렇죠. 뭐 대구나 구미나 붙어 있습니다. 지금 뭐 예. 가보면은 뭐 다른 지역이 아니고 과거에는 뭐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들이 개발돼 갖고 같은 지역이더라고요. 특히 구미 지역 하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도 있고 뭐 여러 면에서 뭐 구미라고 가나 뭐 달성으로 가나 저는 의미는 같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거리적인 의미는 사실상 없거든요. 인터넷 시대 되고 SNS 시대가 되니까 사실은 뭐 서울에 있으나 뭐 대구에 있으나 심리적 거리가 멀지 않다. 전혀 관계는 없으리라고 보고 뭐 경북에 있는 TK 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고리 내로 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.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유가면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 보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고 보는 것 보여지고 특히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지금 제일 떠는 입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지금 가급적이면은 보수 대연합의 상대를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? 왜 그러냐? 본인으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TK 민심이 이반돼 가지고 사실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많고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만약 이런 털을 달성이나 구미에 잡는다 한다면은 예.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좀 섭섭하게 했던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의원, 주호영 깜짝 놀라게 이런 분들은 아마 경기가 들리지 않게 깜짝 정도가 아니라 저런 경기가 들릴 것 같습니다. 예, 민 원장님, 저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일종의 이게 뭐 정치적 재개를 꿈꾸는 것이라면 이런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런 걸 누가 조언하고 짜는 걸까요?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다들 그 참모일 뿐이지 최종 결정이나 이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참 정치적으로 그 뭐 무섭다 할까요?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 적에 레이저도 쏘시고 또 이렇게 결단을 하면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물론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정치적 그 생각합니다. 저는 2020년 총선을 다시 또 배지를 달고 싶어하는 그 옆에 있는 분들의 아이디어가 아닐까. 예. 뭐 삼성동 친박 말씀하시는 거. 아, 뭐라고 말씀드릴까요? 예. 글쎄요, 여기 계신 전문가 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 말이 글쎄 그냥 설은 아닌 것 같고 재기를 도모한다는 얘기가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.